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그거를 이제 그 업비트 내 자산 총액 요거를 이제 캡처를 떠가지고 아직도 기억하는 게 1월 5일이었나? 2018년 1월 5일이었나? 그때 남편한테 딱 이렇게 보내면서 노동의 가치가 무의미해 라고 딱 보냈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알고팍스 MC 코딩이 개그맨 심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팍스 결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앉은 이유가 있겠죠? 누가 오시는 거죠? 네, 그 가상자산업계 슈퍼스타 아까 듣기로는 뭐 네. 그 가상자산계의 유재석이다. 맞습니다. 그분을 예, 3대 MC다. 네. 신동엽, 강호동처럼. 아니죠. 1대 MC죠. 이거 뭐 네. 감히 저희가 언급을 해도 되는지 되게 굉장히 떨리고 있는 모시기 예, 굉장히 힘든 연예인을 분을 모시다고. 뵙고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거의 연예인급이네요. 네네, 자, 맞습니다. 일단은 보라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알고란 안녕하세요. 고란입니다. 소개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럼 유재석이라는 호칭이 맞다. 아니요.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알고란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고란입니다. 전에는 중앙일보 기자 생활을 근 20년 가까이 했었고요. 중앙일보가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조인디라는 걸 만들 때 설립부터 해산까지 함께 했던 뼈를 땅에 묻었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고요. 조인디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냥 나와서 프리랜서 생활하면서 크립토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뷰와 분들을 모시고 인터뷰도 진행하고 있고 시장에 대한 얘기도 전해드리고요. 채널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네. 야, 굉장히 역시 청산 유수이시죠. 아니요. 예.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셔서 아니요,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근데 채널이 한 7만 6천 명 정도. 아직 실버 버튼을 못 받았는데요. 제가 네. 되게 거만하게 네. 제가 여기 와서 얘기한다고 뭐 실버가 되지 않겠지만 어쨌든 다양한 채널에 나와서 한 번이라도 이름을 더 알리면 실버 버튼을 받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알고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알고란 그 TV 채널을 언제 개설을 하신 거예요? 제가 회사 조인디가 해산할 무렵이니까 2021년 어우. 4월 1일 얼마 안 됐네요. 개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개국을 했습니다. 1년 반 정도 만에 7만이면 네. 엄청난 성과를. 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구독자가 많은 편 아닌가요? 맞아요. 이게 네. 제가 느끼는 건데요. 비록 10만이 안 되는 한 7만 명, 8만 명에 가까운 숫자지만 이게 증권 시장으로 치면 100만이다. 그럼요.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그만큼 시장 자체가 아직은 작아요. 그래서 제 채널이 성장하는 방법은 사실 뭐 제가 잘해서 이게 기본으로 깔려야 되겠지만 크립토 시장 자체가 커지면 당연히 제 채널도 성장할 거라고 보는데 이 아쉽게도 사실 채널의 구독자 증가 속도는 비트코인 가격과 아주 깊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혹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구독자가 이탈을 하나요? 이탈을 한다라기보다는 신규 유입이 안 됩니다. 이 시장이 또 활성화돼야 네, 맞아요. 채널이 또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리고 이른바 지금은 이 시장 어쨌든 니치 마켓이라서 투자하시는 분들만 해요. 근데 이제 주식 시장도 제가 느끼기에는 가까이는 뭐랄까 이른바 동학개미 운동 2020년에 코로나 이후에 불었던 주식 투자 열풍 그 전에는 일종의 그냥 투자하는 사람들만 투자하지 그리고 이 가가호 어떤 집은 가훈이 주식 투자는 안 된다 뭐 이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까지는 주식은 안 된다 뭐 이런 가언을 이제 갖고 있었던 분들도 있다라고 농담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주식이라고 하는 건 위험한 거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인식이 2020년 코로나 이후에는 기업 성장의 과실을 함께 주주로서 나눠 갖는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사람들한테 인식이 됐잖아요. 그래서 약간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건전한 투자 수단이 된 것 같은데 한 단계 레벨업이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코인은 지금 현재 인식은 그냥 하는 사람들만 하는 그리고 저거 사기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2018년에 사기에선 조금 더 한 단계 발전해서 사기는 아니고 투기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단계 발전했네요. 발전한 거죠. 사기에서 투기는 발전한 거죠. 네네. 근데 투기에서 그야말로 투자로 이제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시장이 조금 더 아무래도 이 가격이 올라주고 조금 뭐랄까 이 제도권 안으로 제도권이라 하면 아직까지 고팍스는 지금 사업자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통신 판매 사업자인가요? 아직? 야, 디테일한데? 이게 왜 사업자명이 그러냐면 뭐지? 네.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이제 그 회사거든요. 근데 업태가 지금은 또 새로운 업태가 뭔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 거래소라고 하는 업태를 규정할 수 있는, 이게 가상자산 거래소라는 업태를 규정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통신판매 사업자, 그렇다 증권사는 아니잖아요. 네. 그 통신판매 사업자로 이제 해놓고 이제 사업을 이제 영위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상자산 사업자라고 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법적으로 약간 카테고리가 지어질 수 있는 법이 나오면 이제 이 투기, 현재 투기에서 투자로 한 단계 레벨업이 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긴 얘기를 말씀드리는, 제가 뭐 실버를 넘어서 골드도 늘어봤으면 한다. 야, 지금 뭐 제2의 슈카월드를 꿈꾸는 원대한 꿈을 꿔보지만, 네, 현실은 하루하루 근근히 독자 빠지면 덜덜덜덜 떨고 들어오면 좋아. 고란이라는 게 원래 본명? 네, 제 본명입니다. 아, 저희도 사실 알고팍스거든요. 그래서- 알고란이면 맞아요. 조금 연관이 있는데 아니, 그래서 이거 네. 알고박스 언제 생겼어요? 작년 10월인가요? 그죠, 제가 먼저죠. 그 농담으로 이제 알고박스 저 사실 생겼는지 몰랐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냥 농담으로 제보해 주시면서 이거 뭔가 브랜드 침해 아니냐라고 하면서 고박스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는데 알고박스라고 만들었다라고 네. 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아, 네, 이거 노렸습니다. 네. 네. 뭐 특허를 내셨나요 혹시? 특허를 내셨나요? 상표권. 아니죠, 아. 아니죠. 그리고 알고라니, 알고박스나 뭐 아, 다른 그 건데. 채널을 봤는데 되게 카테고리가 명확하더라고요. 네네. 뭐 인싸 이트라고 에서 해서. 사람 인자 쓰고 네네. 라이브도 하시고 네네. 그다음에 무슨 마케팅. 나의 부동산 일지인가? 그거는 저희 이제 최상욱 작가님을 아. 제가 지금 업라이즈의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소속이 돼 있거든요. 일종의 약간 MCN 역할을 이제 하는 거죠. 거의 같이 있는 분이 이제 최상욱 작가님인데, 이분이 제가 보기에 부동산 거의 유튜버 중에서는 실력으로만 보자 원탑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지금 현재 구독자는 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미묘하지만, 이게 제가 크립토 채널인데 왜 부동산을 해? 라고 해서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약간 좀 웃기실지 모르겠지만 투자를 왜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다들 답이 아마 제가 이렇게 체감하기로는 한 10명 중 9명 이렇게 답할 것 같아요. 집 살라고? 맞아요. 가상의 끝은 실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립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적은 집 살라고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지금 집을 더 넓히려고, 그렇죠. 아니면 더 약간 이른바 원하는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얘기를 다루는 게 이 궁극적인 이분들의 투자 스타일, 그 투자 사이클의 맨 마지막 단에서는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되니까 그 부동산 투자, 근데 사실 부동산이기보다는 주택, 아파트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텐데, 관련된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최상욱 작가님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이걸 했고요.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많이 이렇게 보는 구독자층이 이른바 25세에서 45세 사이가 많으세요. 오. 그 사이가, 그러니까 내 집 마련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크신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마련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닥 이렇게 조회수 부분에서 잘 나오진 않아요. 저희가 이렇게 말을 좀 길게 한 이유는 이제 대선배님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빨아먹어야 됩니다. 구독자가 많은 채널을 좀 빨아야지 이 구독자분들이 좀 넘어와요. 네, 그래서 최대한 분량을 진짜 편집 없이 한 5편은 뽑으려고 지금 제발 넘어가셨으면 계획을 하고 바랍니다. 있거든요. 네, 도움이 1시간 돼야 정도 될 찍어도 텐데. 도움이 돼야 될 텐데. 10분짜리 6개 나가면 네. 혹시 지금 무엇을 보유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코인은. 제가 알고란 채널에 나오시는 분들한테는 항상 물어보거든요, 현재 포트를. 네. 근데 이제 이거 질문을 이제 사전에 주셔가지고 제가 보면서 그래서 이제 다시 포트를 점검을 했어요. 네. 그런데 금융 자산으로만 보자면 네.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좀 이러면 약간 배신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제가 일단 말해놓고 그 다음에 전후 사정을 설명을 드릴게요. 해봤더니 주식 비중이 70이더라고요. 코인이 30이고. 네,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아니, 코인한 사람이 왜 이렇게 주식이 많냐라고 하는데, 네. 사실 제가 주식이 없었습니다. 네. 2020년 말에 이른바 그때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주식 투자도 했었고 코인 투자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그때 주식 되게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많이 오른 다음에 요거를 다 이제 수익 실현하고, 이제 코인이 더 유망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다 코인으로 자금을 옮겨서 주식이 제로였다가 모 회사가 상장을 하는데 저의 친척 가운데 그 회사에 다니는 분이 있었어요. 아하 참 결말이 안 좋게 들리네. 아니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우리 사준가요?를 네. 이제 다 이렇게 먼저 네. 배분을 해주잖아요. 20%인가를 이제 배분하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이제 청약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청약 물량이 나왔는데, 이제 그 친척 분이 그 이제 하고 싶은데,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풀로 받으면 예를 들어서 100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자기는 지금 돈이 뭐 50개밖에 없다. 근데 100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받으실래요? 저희 이제 가족한테 물어봤고 저희가 땡큐 완전 땡큐 이래가지고 그다음에 그분이 이제 받을 수 있는 몫으로 풀로 땡겨서 그 이제 공모주에 들어간 거죠. 결과를 좀 완전 좋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익률은 제가 보니까 한 지금 70% 가까이 나왔어요. 60% 정도 되는데 이야. 근데 이게 이제 탈 수 있는 게 아직 1년을 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뭐 5개월 정도를 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수익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이제 따져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마 이제 뭔지 아마 약간 짐작이 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사실 거기에 투자했던 비중이 별로 안 컸습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제가 농담으로 자산이 1년마다 리셋이 되는 기분이다 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2021년 정확히 5월에 큰 아픔을 겪고 그리고 나서 야 내가 이걸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제가 정말 당시에 진짜 얼마 안 된 돈으로 샀던 루나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고 거의 제 자산의 전부가 돼버린 거예요. 정말 정말 많이 올라가지고 제가 당시 루나를 처음 샀을 때 가격이 500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게 한때 20만 원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중간에 조금 더 사고 해가지고 평당 매수 단가가 올라가긴 했지만 어쨌든 그게 정말 처음에 이제 그 제가 2021년 5월에 이른바 붓다빔 때 제가 갖고 있는 게 과도한 투자로 청산을 당한 다음에 남아있는 게 별로 없는데 그 남아있던 진짜 그 미미하던 자산이 갑자기 제 자산의 전부가 돼버려가지고 당시에는 그래서 뭐 이거 조금 팔아가지고 이거 들어가는 게 별로 문제가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그 1년 뒤인 2022년 5월, 지난 5월에 테라 루나 사태가 터지면서 루나가 이제 다 이렇게 가치가 없어지면서 사실상 여기는 없어지고 여기 주식만 남게 된 약간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거죠. 청산이라 하면 얼마나 청산을 당하신 숏 거예요? 포지션이었는데 청산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말씀을 드리자면 청산이라 하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2021년 5월에 이제 붓다빌 때 청산은 제가 이제 디파이 프로토콜을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디파이 프로토콜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디파이가 이제 탈중앙화 금융이다 보니까 우리가 현실 세계에 볼 수 있는 금융을 다양하게 코드로 구현을 해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제가 주로 이용했던 건 현실 세계로 치자면 은행이죠. 은행. 그러니까 예치와 담보 대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 서비스를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코인을 맡기고 거기서 대출을 해서 그거를 이제 뭔가 다른 또 예치 플랫폼에 넣는다거나 아니면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이제 비트코인을 사서 또 예치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킨 거죠. 이자 농사라고 하죠. 맞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려줬어요. 이렇게 근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걸 이제 한 게 2020년 말부터 이제 이 디파이라는 게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막 했는데 그 당시 갖고 있었던 자산보다 이 디파이를 통해서 자산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막 불어나는 거예요. 왜? 그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약간 그때 과욕을 부렸던 게 디파이 프로토콜 돌리다 보니까 게다가 이제 한 군데만도 아니고 이제 여러 군데 쓰다 보니까 내가 돈이 얼마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제가 2021년 초부터 이제 그 엑셀 파일을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2020년 말부터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이렇게 가끔 이렇게 정리를 해요. 내가 지금 여긴 얼마, 여긴 얼마, 여긴 얼마 다 합치니까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정말 이게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너무 자산이 막 불어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너 천재 아니야? 너 너무 장난 아닌데? 막 이런 약간 자신감에 시장 리스크에 대해서 전혀 감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비트코인이 다시 그렇게 떨어질 리가 없잖아 라고 너무나 자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가격이 그날 그 붓다빔이라고 하는 그날 굉장히 많이 급락했었거든요. 이 급락을 하면서 이 담보금을 넣어줘야지 이제 청산을 안 당하는데 담보금을 여기 팔고 저기 팔고 막 넣어도 이제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판에 이제 또 팔아가지고 넣으려고 하는데 또 마침 그때 제가 이용하던 디파이 프로토콜이 이게 마비가 온 거예요. 쉽게 말해서 트랜잭션이 막 몰리다 보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굴러가야 되는데 그게 일종의 보면은 증권사에서 왜 공모주 처음에 이제 상장하고 나면은 막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막 던지려고 하면 증권사가 막 앱이 뻥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그것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계속 누르는데도 막 안 되고 있고 시간이 지나서 딱 열어보니까 이미 청산을 딱 당해버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가진 자산의 거의 이제 90%가 까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정말 슬프다. 그 제가 현실 세계에서 또 그 약간 작은 문제를 해결할 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작은 문제 해결하고 나니까 그야말로 진짜 정말 이 코인으로 갖고 있는 자산 진짜 미미했었거든요. 그렇게 총살 당하고 난 다음에는 제가 아까 엑셀 파일을 정리한다는 걸 멈췄어요. 이걸 내가 해서 뭐 하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약간 뭐랄까 그냥 뭐 가진 코인도 없으니까 그냥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고 있는데 이 갖고 있었던 루다가 이게 자꾸 오르는 거예요. 왜 오르지? 자꾸 이게 자꾸 계속 오르는 상황이 되면서 제가 당시에 어떤 걸 이제 이용했냐면 루나가 그러니까 테라 프로토콜이 갖고 있었던 디파이 아까 말씀드린 예치 담보 플랫폼 가운데 대표적인 게 앵커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앵커 프로토콜에다가 갖고 있었던 루나를 예치를 하고 그러면 그 예치한 것만큼 UST를 대출받을 수 있어요. 그 받은 UST를 가지고 루나를 추가로 사거나 아니면 그 UST를 그 앵커 프로토콜에다 예치를 시키면 20%에 가까운 이자를 줬어요. 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루나는 이게 예치시켜 놓고 거기서 대출받은 UST를 그 20%또 이자를 받고 하다 보니까 이 자산이 또 막 늘어나는 거예요. 게다가 이게 그 디파이 프로토콜의 특징이긴 한데 디파이 프로토콜은 그 그러니까 자본 집약적인 금융에서 현실 세계 금융이 자본 집약적이잖아요. 그럼 초기에 자본을 대줄 누군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디파이 프로토콜은 아시다시피 그 초기에 어떤 중앙화된 주체가 자본을 쏟아붓는 게 아니라 개처럼 이게 각자 자본을 넣고 그 기여한 만큼 그 프로토콜 토큰으로 보상을 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앵커 프로토콜 이용하다 보니까 그 앵커 보상이 또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보상이 나오면 그걸 또 이제 팔아서 UST로 이제 또 바꾸면 UST가 늘어나고 아니면 그걸 이제 루나로 바꾸면 또 루나 개수가 늘어나고 그 루나 개수 늘어난 걸 또 담보로 또 맡겨서 그러면 거기서 또 UST 대출 받을 수 있는 대출 그 양이 또 늘어나고 이걸 또 20% 넣고 이러다 보니까 자산이 정말 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더 늘어났나요? 이런 이런 식으로 것보다? 하다 보니까 네. 루나 가격이 제 기억에 2022년 4월인가? 그때가 아마 피크를 찍었어요. 120달러인가? 129달러까지 갔었어요. 129달러가 아니라 얼마지? 더 갔을 229달러인가? 것 같은데. 229달러. 아무튼 엄청 네. 엄청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때 제가 아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오르기 시작하면서 다시 이제 엑셀을 정리를 하기 시작한 거죠. 내 자산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나. 그걸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 2021년 5월에 청사를 당할 때는 내가 살면서 이런 돈을 다시 만져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게 이렇게 불어나고 하다 보니까 2021년 그 4월 말에 4월 말이 아니라 4월 초였나? 뭐 그쯤에 제가 했을 때는 그때보다 더 불어난 거예요, 자산이. 이야, 1년 사이에 뭐 1년 사이에 엄청난 일이 발생했네요. 시장 장난 아니다. 그런데 그 한 달 뒤에 또 다시 이렇게 리셋이 됐죠. 그럼 지금 상황은 지금 상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주식이 지금 자산의 70%를 차지하는. 진짜 엑셀, 부루마블처럼 예. 이렇게 2년을 게임을 했네요, 진짜. 되게 그래서 루나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아까 이 담보 가치가 이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건 이제 청산을 당해버리고. 근데 오히려 저는 나아요. 저는 뭐 괜찮은 게 아예 테라 프로토콜에 스테이킹을 해뒀던 분들은 스테이킹 풀려면 되게 21일인가? 얼마가 걸리지? 뭐 아무튼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빼지도 못하고 옴짝달싹 못하고 루나 가격이 99.999% 폭락하는 걸 그냥 정통으로 맞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냥 여기서 딱 끝난 거니까 오히려 더 나은 편이긴 한데 무슨 얘기가 다 이거죠? 본인의 그냥 자산 청산에 포트폴리오를 대한 얘기를 하다가. 예. 네. 청산 포트폴리오와 그래서 청산과 그렇게 이제 제가 이런 돈이 근데 그때는 약간 아파트를 사면서 받은 담보 대출도 네. 갚으려면 갚을 수 있는데 그거 갚아서 뭐해 여기다 여기다 굴리면 20% 나오는데 약간 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안 갖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게 이제 이렇게 다 청산되고 나서는 현실 세계 빚부터 갚자 이래가지고 거기서 이걸 빼서 빚을 갚으려고 했던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래요. 네. 또 이렇게 약간 리볼빙을 하면서 약간 그 기간이 아직 중도 상환 수수료를 안 내도 되는 기간이 아직 안 돼가지고 그래서 중도 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는 이제 담보대출 10%를 일단 상환을 하고 네. 그다음에 현실 세계에 있던 각종 빚들을 정리를 하고 그 남은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지금 현재는 주식 70, 코인 30이 돼버렸고요. 그 두 번의 약간 자산 리셋 쉬고 또 한 번의 자산 리셋이라고 하면 제가 2018년 1월 달에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그거를 이제 업비트 내 자산 총액 요거를 이제 캡처를 떠가지고 아직도 기억하는 게 1월 5일이었나? 2018년 1월 5일이었나? 그때 남편한테 딱 이렇게 보내면서
노동의 가치가 무의미해라고 다 보냈었거든요. 아. 네, 그러고 있다가 2021년 그 사건 터지기 전에 이래서 뭐 하나라고 이제 또 그 남편한테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올해 또 5월 사건 터지기 전에 그걸 이제 딱 찍은 걸 딱 보여주면서 야 내가 이만큼 찍었어라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야 나 이 정도야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렇게 3번의 일종의 이제 자산 리셋을 겪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노동의 가치가 하찮아질 때가 시장의 고점이구나. 그렇죠. 뭔가 시장에 대해서 거만해질 때가 고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때 팔면 되는 거네요. 맞아요. 시장은 늘 겸손함을 가르쳐 주죠. 맞아요. 네. 땀을 흘려야겠다 이제. 이제 그럴 때 이제 네. 열심히 원화책을 하고 있습니다. 원화책으로 하고 계시는군요. 네. 저희 다 하루하루 같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야 이거 뭐 인생사가 몇 년 사이에 거의 진짜 무슨 맞아요. 되게 그 주식시장이 9시부터 3시 반까지 열리죠. 주 네, 그렇죠. 5일만 열려요. 근데 네. 이 코인은 24시간 돌아가니까 주식시장에서 1년은 코인 시장에서 거의 한 4년에 맞먹는 약간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미국 증시에서 시가총액 10위 기업이 뭐가 있지? 애플 같은 거 애플, 무슨 테슬라, 애플, 뭐 테스트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렇게 이제 큰 회사들 빅테크. 메타 정도? 메타 정도가 뭐 네. 10등 좀 그 언저리일 것 같은데 페이스북이요? 근데 그 메타가 갑자기 오늘 하루아침에 사라져. 그냥 거기 리스팅된 그 순위에서 사라져. 이런 네. 일이 벌어지나요? 주식시장에서는? 잘 안 벌어지죠. 안 벌어지죠. 네. 회사가 부도가 나도 그걸 질질 끌면서 가요. 네. 근데 코인 시장에서는 제가 놀라운 게 그 10위권 안에 있던 코인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코인 시장이다라는 걸 알면서 아까 시장에 대한 겸손함 이런 거 했는데 정말 무슨 일이든 벌어질 수 있는 시장이구나. 근데 궁금한 게 몇 억 되면 뺄라고 했던 거예요? 목표치는 있었나요? 그게 목표치가 솔직히 말하면 딱히 없었어요. 그냥 그래서 저의 남편의 그 항상 저한테 지적하는 문제점인데